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창환 부지사께서 가기부 주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도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개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에서 민생 현안과 여러 가지 도정 현안 깊이 있게 살펴주시고 정책 제안들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가장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도정 성과와 발전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라남 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 6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다 이번에 전라남도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린 신임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이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총연합 강주전남연합회 오순희님 등 15분과 서동욱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전라남도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이내연 이사장님 등 2분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 내용은 모니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 내용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으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7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3번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4년 12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교통공사 등 선진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전라남도 교통 업무 개선 활동을 실시했음에도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취약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전라남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4번 전라남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사항을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범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5번 전라남도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표 임기 제한 등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6번 전라남도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인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제안 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연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257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주요 프로젝트 등 역점 시책에 대한 홍보 조정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국단위 기구로 격상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125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변인을 국단위 기구로 격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경찰 공무원 4명을 신규 증원하여 정부의 재난상황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2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 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9번 담양 출신 박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1번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으로 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2번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합리화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으로 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4번 고흥 출신 송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남의 대중교통 현실을 반영하여 K패스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하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 의의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신 나강국 위원장님과 8일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심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과정에서 우선 도민 행복을 위한 핵심 사업과 필수 투자 분야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불효불급한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그리고 전남 교육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25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5,436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해외 수목 특별 전시 등 총 36건 183억 8,11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목포대와 순천대 글로컬 대학 지원,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남형 기본소득 등 총 90건 183억 6,776만 3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조 4,88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교육 활성화 등 총 10건 99억 6,756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관함, 온종일 케어센터 구축 등 총 28건 99억 6,75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한 의결위 심사 보고는 우리 의결위원들께서 자정을 넘겨가며 열띤 토론과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시간 한 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교육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두 건을 심사보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이명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번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부추기며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를 풀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렸고 용인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향후 6년간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6개 노선에 더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지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한 규제를 풀어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이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학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지역 소멸 위기의 원인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는커녕 수요를 이유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장을 늘려 인구 집중을 부추기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를 중단할과 수도권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비수도권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60번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은 121만 5천 명으로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육아 41.1%, 결혼 24.9%, 임신, 출산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이 3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 특성을 보며 서비스업과 판매직 등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으며 임시, 일용직으로 비율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단순히 노동시장 이탈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 시도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기여도 점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49명 중 찬성 4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복 양식 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우선한 섬도, 빙그레 없는 섬 안도 출신 신의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262번 전복 양식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복 양식 생산량이 2000년에는 20여 톤에 불과했지만 2022년도에는 그 양이 무려 21,964톤으로 약 100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전복 양식 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잉 생산과 홍수 출하 등으로 산지 가격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밀식으로 인한 조류소통 불량으로 어장 환경이 악화되는 등 전복 양식 업인들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안도 지역에서는 대규모 파산이 줄을 잇고 국내 전복 양식 산업 전체가 이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 면허지를 조류소통이 원활한 내역으로 재배치하는 어장 재배치 사업 등이 지속적, 주기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연거래 업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실시 중인 어선 감척 사업과 같이 전복 양식 시설물 감축 사업과 방치되어 있는 가드리 시설 철거 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물을 감축한 후에 해당 업인들에게 전업 지원, 생활안정 대책 강화 등의 대책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뒤따라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전복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복 양식 시설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가잉 생산에 따른 산지 가격 하락 방지와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식 시설물 감축 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전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복 양식 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 전복 생산지 1위, 전남의 전복 양식 산업 2기 극복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전복 양식 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 유림의 종장, 곤제 정계청을 모시는 자산소원의 고장, 한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3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보험료와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의 4대 보험 납부액 중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지난해 전국 평균 납부율은 17.5%에 불과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 진단과 재정 컨설팅 지원, 그리고 재정 여건을 반영한 법정부담금 비율 조정, 현실적인 납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학법인이 최대한 납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사학법인과 교육부, 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해 길게는 100년 넘게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사학법인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법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업민생사업법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흔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264번 농업민생사업법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갑진년이 다 지나가고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었으나 농민들에게는 영농자금과 농자재값 채무 상한을 걱정해야 하는
고통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고유가 시대의 농자재와 비료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으며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민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고통받았던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농업민생사법이 국회를 통과 환영을 합니다. 농업민생사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호법, 농업재해대책법의 농업민생사법 개정안으로 농민들이 최소한에 흘린 만큼의 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농업사법이 아니라 농망사법 재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등 온색적 비난을 가했습니다. 농업민생사법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생산자의 이익보호, 식량 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에 명시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가격 안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 기후위기 등 외부 요인으로 다양한 이익에 직면해 있는 농업에 꼭 필요한 정책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호법, 농업재해대책법도 재해가 발생할 때 농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생산비와 함께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또한 농업재해 관련 법안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재난 속에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욕구를 예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250만 농민과 국민들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에 전라남도 의회는 농업인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제한 없는 농업민생사법 반대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권리와 식량안보 강화하는 시대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농업민생사법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반성 없는 내란 속에 윤석열 즉시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장 박문옥입니다. 12월 3일 내란 행위에 이은 12월 12일 내란 속에 윤석열의 담화문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를 천명하는 행위로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을 양분하여 1980년 광주의 5월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고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호도하여 본인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즉각 퇴진을 거부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밤 피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본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의회는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촉구합니다. 만약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르지 않고 퇴진하지 않을 시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물론 국민과 도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서 저희 의회가 가장 가열차게 싸울 것입니다. 정부는 반성 없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반성 없는 내란 속에 윤석열 즉시 체포 및 탄핵 촉구안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과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드론 중심 도시 공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연안 수산자원 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산업은 우리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오랜 세월 동안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해안선에서 가까운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근의 어업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어선의 대형화와 어구업법의 발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연근의 어업은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종의 변화, 수한 자원의 감소, 유가 등 경영비 급증, 어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는 110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생산량은 95만 톤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총허용어획, TAC 전면 확대 시행과 같은 규제 강화, 고유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해상풍력발전 설치와 같은 대규모 바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10톤 미만의 어선을 사용하여 소규모 가족 중심의 경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업 특성상 사계절 내내 작업이 불가하여 연간 평균 140일 정도밖에 조업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과
해파리 수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선수를 줄이고 어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소규모 어가의 영세성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에 민감한 어선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한다면 어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산업 구제 개혁과 연근의 어업의 구조 개선 등으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도민들의 식탁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 백신 특구로서 글로벌 바이오 특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광역 푸드뱅크 등 지원센터 물류창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8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 노숙인 및 결식 아동의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아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광역기부식품 1개소와 시군 단위의 푸드마켓을 포함한 기초푸드뱅크 25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외계층에게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은 기초푸드뱅크에서 수행하며 광역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업체 등에서 생활용품을 모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초푸드뱅크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푸드뱅크 운영 실적은 2020년 68억 6,500여만 원이고 2023년에는 72억 1,700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남은 평균 70억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남광역푸드뱅크는 이렇게 연평균 70억 원의 모집 실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집 물류 창고가 없어 당일 수령, 당일 배분을 원칙으로 모집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량의 기부 물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가 없어서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에 적시 배분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로 기업이나 기부자가 식품 및 생활용품 등 기부 물품을 긴급하게 전달받을 경우 즉시 보관할 물류창고가 없어 하루빨리 물류창고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푸드뱅크 중 서울, 인천, 세종, 경기 등 9개의 지역에서만 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 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설치되면 첫째, 물류센터에 기부된 식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분이 가능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물품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부 물품의 수령, 보관, 검수, 배분 등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부 나눔 문화 확대 등으로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기초 푸드뱅크 운영자들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운영자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민간 자원을 개발 연계하여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소외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남 광역 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흥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씨의 담화를 보았습니다. 윤석열 씨는 공개적으로 내란 공범자들에게 조사받을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긴급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현실로 인한 농민들의 절규입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전개된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은 도청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변화된 농업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너져가는 농촌사회를 떠받들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뿐 아니라 대상 범위도 농어가 단위가 아닌 농어민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농민들은 농가 단위, 즉 농업 경영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성과 청년을 농업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농민단체 차원에서 농민수당 운동이 추진되면서 농가와 농민 단위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농가 단위가 더 합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농업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가 단위 지원이 일반적이고 익숙한 방식이었으며 마을 공동체 운영에서도 농가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과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농가 형태도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직업도 다르고 농업 활동도 다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식체계도 변화되었습니다. 구성원 각각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양상이 농업체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들은 농업 경영체상에서 종사자가 아닌 공동경영주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농업개형체는 24만 5,906개이며 이 중 여성이 개형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합니다. 반면 공동개형지로 등록된 5만 88명 중 여성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동경영주란 남성 경영주와 동등한 의미가 아니며 종사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농촌 사회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농민들이 농사 이외에 농업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겸업을 합니다.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농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장 가입자가 되면 아예 농업경영체 종사자에서도 삭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와 경업 그리고 가사노동까지 겹치면서 여성 농민은 고단합니다. 본인의 존재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농민의 마음을 보듬어 줘야 할 전남도는 농어민 수당을 즉 경영주 즉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주더라도 결국은 여성 농민이 사용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괴리,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경남, 충남,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농어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북 특별자치도도 농어민으로 전환하려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취지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어민 단위로 전환했을 때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 개정안에 담아왔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여성 농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영원하고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고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고 전남은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학교 시설을 공유하고 교육 공간을 효율적이고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오리라고 당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과 도시형 캠퍼스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교육 환경과 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을 함께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인 두 블랙 스쿨은 학교 공간을 교육 중심의 학교 블랙과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블록으로 구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여 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학교는 교육에 접근하고 지역사회는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학령 인구 감소와 가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주거를 결합하거나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복합 캠퍼스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와 주거를 같은 건물에 두는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로서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설립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통학 여건을 열악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시의사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공유 학교 모델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학령 인구 변화와 지역별 개발 사업 자세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 도입의 타당성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주민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전남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학교와 도시형 캠퍼스 도입에 필요한 법안 검토 및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여 학생 중심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영한 모델을 통해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남의 학교는 학교 시설의 생활 SOC 연계 수요 증가 상황에서 정기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교육 시설이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시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전남의 학교가 미래 학교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단순히 학교는 건축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줄 지의 숲과도 같습니다. 교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깃들고 희망과 가능성은 배움과 열정이 가득 차는 커다란 학교는 이제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소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크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웅장한 건물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견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인 지역사회 공유 학교와 도시형 캠퍼스는 단순히 교육시설 재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을 만드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우리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이 모델을 도입하여 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며 자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 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이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4년도 13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해난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씨앗을 뿌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 합의에 따라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진에 본격 박차를 가하며 전남권 의대 설립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또한 전남도에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해 지방소멸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또한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 특화구역 조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도농 통합형 지역인 전남의 상황에 발맞춰 도심 지역은 지역 상권에 걸맞는 청년 특화구역을 조성해 상권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특화구역을 조성해 고부가 영농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남 발전의 큰 그림을 위한 집행부의 그간 노고에 각별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대한민국은 현재 몹시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과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180만 도민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민심을 담는 그릇이 되어 국민 주권과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항의 닷을 올린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만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의회와 전남도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TF가 출범했습니다.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은 TF 출범을 계기로 지역 소멸 극복에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소통하는 도의원과 여러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집행부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개발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개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2개의 연구단체를 통해 활발한 정책 개발 활동을 또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전남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안정화되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한 올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가올 2025년은 국가와 정치, 민생과 경제가 바로 서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전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5년 6개월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회와 인사권 독립과 안정된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공로연세에 들어가는 최종선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